저는 한림에서 10년째 유기농 귤농사를 짓고 있는 녹색당원 이선자입니다. 지금 시청 앞을 오가는 분들 중에는 읍면지역에서 이곳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테지만 시내에 거주하며 가끔 외곽으로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멀지 않아 차로 20분만 시내를 벗어나면 귤밭과 농지가 펼쳐집니다. 바다만큼 오름이나 목초지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거리상 가깝기는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시청 앞에도 셀 수 없이 많은 고깃집이 있지만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의 환경이나 악취로 힘들어하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까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에 당연히 있는 양파나 마늘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아예 수확을 포기하거나 가격이 폭락해 애써 농사지은 양파나 마늘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무심코 먹고 무심히 봐왔을 제주의 풍광이지만 오늘 그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함께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정 제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육지 사람들도 제주는 친환경적이고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도농정과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주전의 농약 사용량은 2배가 늘고 제초제 사용량은 3배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는 편인데 전국의 평균 사용량이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제주는 2~3배가 늘었습니다. 청정 제주의 땅과 물이 여전히 안녕한 것이 과연 맞을까요? 또 인구가 70만인 제주도에서 5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개월 사육한 돼지는 도축함으로 연간 100만 마리의 돼지가 제주 땅에 축분을 배설합니다. 동네에서 액비를 뿌리면 악취로 싫어하니 평화로 근처에 마을 목장 같은 외진 곳에 평당 수십 톤씩 액비를 들이붓습니다. 중산간 지역 목초지에 부어진 액비는 고스란히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축산이 많은 읍면의 해안가 용출수는 질산성 질소 수치가 높거나 항생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월령리 바닷가에 산책을 갔다가 썩어가고 있는 바위들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그 자리에서 보말을 주었는데 희누렇게 썩어가는 바위에는 보말이 없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고 정화되지 않는 오폐수로 백허현상이라는 바다 오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게나 보말, 해초 같은 건강한 바다 생물들은 살 수 없게 되고 바다 사막화라 부르는 백화현상이 제주 해안의 36%가 넘는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와 우리의 삶터는 이어져 있습니다. 말뿐인 청정 제주가 아니라 생태계가 살아있고 오염되지 않은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최근 LH 사태에서 보듯 부동산 투기꾼들이 농민 행세를 하며 땅값을 올려놔 안정적인 농사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작용농지 비율이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지는 농민에게라는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은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지난 5년간 400만 평이 넘는 농지를 제주 도외 거주자들이 불법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주 농지에 대한 투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농지 임대료도 덩달아 폭등하고 가짜 농부이지만 작용하는 척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정책 지원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이미 너무 비싸져 버린 땅을 사기도 어렵고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시골을 다녀보면 관리하지 않아 풀이 무성한 밭이 많은데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지은행은 임대 가능한 농지가 늘 없다고만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이나 부재지주의 농지는 엄격하게 소유를 제한하거나 의무 위탁하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농지를 개발하지 않게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농지 전용을 금지하는 정책 도입도 필요합니다. 녹색당이 꿈꾸는 제주 농업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면적의 16%인 귤밭에 제초제를 안 치고 초생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들도 10년에 한 번쯤 안식휴가를 떠나고 농사짓던 땅도 함께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저탄소 농사를 지으며 공무원을 준하는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분뇨가 숨골에 함부로 버려지지 않고 돈의 농장에 좋은 거름으로 쓰여 경축 순환농업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농지가 농민에게 귀속되어 투기꾼들에게 직불제에 빼앗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좁고 더러운 시설에서 자행되는 공장형 축산이 없어지고 동물복지 농장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환경도 농민도 소비자도 동물도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이나 가까운 먹을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내가 먹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사람이 하루에 물 2리터를 채 안 마시는데 아보카도 하나를 키우는데 32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열대 우림을 밀고 아보카도 농사를 지으며 사막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가 먹을 사료용 옥수수나 콩을 키우느라 숲을 불태웁니다. 게다가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체리는 제주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가까운 먹을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구를 살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고기를 덜 먹으며 줄이는 즐거움이 커지면 삶터를 살리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올해 장마는 일주일 남짓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7월에 폭염이 일찍 찾아오더니 8월에는 장마보다 더 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과 한파, 가뭄과 홍수 같은 예전에 없던 날씨와 기후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은 농업입니다. 농부는 거둘 뿐 자연이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풀과 나무를 키워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 속의 유기물로 탄소를 격리시켜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역시 농업입니다. 농색단가에 농부가 되자 나무가 되자 새가 되고 벌이 되고 바람이 되자는 가사가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존중과 무생명에 대한 애정 없이는 도시에서 우리의 삶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녹색당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한림에서 농사짓는 녹색당원 이선자였습니다.